네, 또 즐거운 논문 통계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논문 통계하면은 어렵다, 복잡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제 저희 논준모 연구소하고 같이 논문 통계를 배우다 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질 거예요. 너무 쉽게 가르치거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쉽게 우리가 논문 통계표에서 항상 나오는 값, 그런 값들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논문 통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준화, 표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논문 통계에서 표준화를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직관성이라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직관성. 여러분, 직관성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들 아시죠? 직관성.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다이렉트 할 때 직자 하지 않습니까? 관자는 그 볼관자죠. 성자는 성질이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딱 봤을 때 다이렉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소리죠. 한 방에 보자마자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성질. 그것이 바로 직관성입니다. 표준화는 직관성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화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그 상대적인 크기를 보자마자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값, 그것이 바로 표준화 값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공분산 같은 거. 자, 두 변수의 여기 두 변수가 있어요. 그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가 있는데 두 변수의 공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A 변수의 편차 곱하기 B 변수의 편차. 요거 이제 응답자가 많을 테니까 얘네들을 싹 더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분산이죠. 편차를 곱해서 다 더한 거. 이게 공분산입니다. 공분산은 A의 값의 범위가 1에서 5냐 또는 1에서 100이냐에 따라서 공분산은 그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엄청나게 작아질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공분산이 이 값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공분산 값도 천차만별이니까 이 상대적인 크기 비교가 안 된다. 직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공분산끼리도 상대적인 크기를 직관적으로 만들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얘를 표준화시킵니다. 어떻게 표준화시키느냐? 이 두 변수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분산이 공분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분산을 이 두 변수가 가지는 전체 분산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면 분자가 값이 크겠어요? 분모가 값이 크겠어요? 아무래도 전체니까 분모가 값이 크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절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서로 공통적인 분산이 없다. 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빵이야, 빵. 그냥 상관관계가, 이게 상관관계인데 내가 말해버렸네. 이게 상관관계인데 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변수가 이루는 공분산이 전체 분산과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1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이다. A하고 B 변수는 사실 알고 보니까 A는 B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회귀 방정식이 y는 a 플러스 bx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표준 오차가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 기울기가 어떻게 나온 값이냐?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십시오.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할 때, 자, 요 기울기를 구할 때 이게 이제 직선이라면 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자, 요 값이 a면, 자, 요 값이 b다 라고 했을 때 기울기는 a분의 b잖아요. 이거 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거 모르면은 이렇게 a분의 b가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기울기가 만약에 1이라면 요 a하고 b가 같다는 소리잖아요. 같을 때 기울기가 1이에요. 자, 요 상황에서 기울기가 1보다 큰 것은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러면 기울기가 a보다 큰 것, 아니, 기울기가 1보다 큰 거, 기울기가 1보다 큰 거는 자, a보다 b가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는 거는 a가 b보다 크다는 소리겠죠. 반대니까. 자, 요 성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요 성질을. 자, 여기서 a라는 거는 요렇게 퍼져 있는 x의 뭐다? x의 표준 편차.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b는 요렇게 퍼져 있는 값을 대표하는 자, y의 표준 편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b 값이 기울기가 1로 나올 수도 있지만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역시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뭐 어떤 게 더 큰 기울기인가 뭐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상대적인 크기를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또 직관화시키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상대 비교를 금방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 성질을 이용합니다. 요 성질을 이용해서 자, 어차피 이 기울기가 나왔으니 요 값을 표준화시키는 방법은 x의 표준 편차 SD가 있을 거고 Y의 표준 편차 SD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술 통계 보면 나올 거란 말이지. 이거를 자, B 기울기하고 SD를 X의 표준 편차를 Y의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자, 만약에 이 기울기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 B값이 1보다 작은 경우, B값이 1인 경우, B값이 1보다 큰 경우가 나오겠죠. 만약에 B값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라는 거는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B값이 1보다 작다, A가 큰 경우겠죠. A가 큰 경우. 그러면 이게 더 큰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B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곱하면, 숫자가 작아져. 다시 말해서 얘가 분모가 아마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나와. B가 1이면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1이야. 그런데 만약에 B가 1보다 큰 경우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얘가 커.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나와. 다시 말해서 이 값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나와. 다시 말해서 1을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0일 거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큰 영향력. 아시겠죠? 상관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게 0인데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다. 0에 가까울수록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표준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직관성의 문제 때문에 표준화 계수, 이게 뭐야? 그 B를 표준화로 만든 게 표준화 계수 베타잖아요. 결국 이 베타하고 R은 단순회기 분석을 했을 때의 경우에 한해서는 두 개는 같아요. 자, 이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변수 간의 크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논문 통계에서 이런 표준화, 표준화 계수가 뭐지? 베타 값이 어떻게 나오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단 말이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재미 삼아서라도 한번 보시다 보면 논문 통계하는 실력이 막 쑥쑥 그냥 자라납니다. 새 나라의 새싹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